안녕하세요. 토요일이고, 어, 밖은 좀 그래도 비가 와서 조금은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어, 그래도 덥긴 덥네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쿠코인 상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이 뭐 어디에다 문의를, 쿠코인에 했는갑죠. 근데 거기에서, 어, 온 내용이 일단은 그 보증금 문제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는데 어,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할 만한 사람한테 한번 문의는 해봤는데 어,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는 설명은 뭐 설명이 아니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알 만한 분한테 일단은 문의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쿠코인의 딜리스트 되는 그, 코인들을 코인 토큰들을 이렇게 쭉 뭐, 목록화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트랜잭션 데드라인은 6월 3일이니까 6월 3일 아, 7시 뭐 이 그 그린치 천문대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오전 7시에 이게 그 트랜잭션 자체를 할 수 없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게 6월 3일이었고 그 다음에 데파짓 데드라인은 4월 9일이었었어요. 여기에서 데파짓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영어로 예치 또는 예치하는 걸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withdraw 데드라인이 11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8일 이전까지는 내가 지금 어, 쿠코인에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바이비트라든가 뭐 게이트IO라든가 이는 등록이 되어 있는 그 KOK가 여전히 상장이 되어 있는 쪽으로 이전까지는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페셜 트리트먼트라 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쿠코인의 KOK가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거래 중단이 되기 전에 이 그 스펠링을 ST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저는 몰랐었는데 스페셜 트리트먼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게 그 특별 관리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그 상장 거래소에서 표시를 이렇게 ST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스페셜 트리트먼트 메커니즘이 늘 저, 그러니까 이제 뭐 딜리스티드라는 게 상장 페이지가 되는 위험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크립토 익스체인지스라고 하는 게 그 거래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데 쭉 보면은 내용을 여기 보면 the project
moves to special treatment로, 그러니까 ST로 이전이, 그러니까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스페셜 트리트먼트 프로젝트로 지정이 돼 버리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그 observation period, 그러니까 그 관찰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후에 딜리스트 되어지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잠재적인 ST 프로젝트 또는 딜리스트, 그러니까 된 프로젝트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니까 13가지로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important notification 해가지고 중요 통지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몇 가지가 네 가지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보면은 to provide a better user experience on KuCoin exchange, 이거를 이제 이하로는 exchange 그 거래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더 나은 사용자의 경험,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래소는 그 스페셜 트리트먼트 룰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았대요. 그래서 이하의 이런 그 다음과 같은 상황, 그 네거티브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프로젝트들은 will be designated as special treatment projects or be lis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셜 ST 그 특별 관리 프로젝트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이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어, 이러한 프로젝트는 쿠코인으로부터 상장이 폐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 동안에 아, 그 로 리퀴디티라고 하니까 유동성 양이, 그러니까 이제 적 적은 그런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스페셜 ST 프로젝트로 또는 딜리스티드 되는 걸로 지정이 되는 조건들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들을 해놨어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술이 그 시큐리티 이슈가,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그 오퍼레이션 또는 비즈니스 활동이 끝남직하거나 중지한 경우, 이런 거 경우에도 ST로 지정이 됐다가 딜리스티드 되는 걸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 자체가 완전히 스탑이 되거나 스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어요. 음, 여기에서 제가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제 개인적으로 어, 확답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 속에서 여기 자체적인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딜리스트드 시킨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이 여기에 날짜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observation,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거래소는 결정할 수도 있다. 딜리스트 ST 프로젝트로 폐지하는 걸 결정할 수 있다. 만일에 그 저기 거래소가 그렇게 믿었을 때 어떤 경우냐면은 ST 프로젝트이 네거티브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나쁜 상황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레모디라는 게 뭐 치료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쁜 상황을 그 좀 해결을 했을 경우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 페일이니까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그 믿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독자적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자적 결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으로도, 또는 그리고 사전 뭐고 공지 없이 거래소는 어 ST 프로젝트에 ST 프로젝트를 즉시 상폐할 수 있는 거를 보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나 하면은 이게 상황들을 그 그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보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거를 디리스트 시키는 것 자체도 보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게 거래소에서 판단이 되면은, 이거 자체를 다시 뭐 완전히 딜리스트 시키지 않고 그거를 보류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분이 올려주신 뭐 영어로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보증금이라는 거를 영어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 데파짓이라는 용어도 쓰기는 쓰는가 봐요. 그런데 데파짓이라고 하는 건 예치라는 의미고, 그래야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어,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할 때 보증금 형태로 보증금을 이렇게 걸어 놓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가지고, 그리고 국내 거래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을 때, 그거를 보증금을 찾는 부분을 어떤 변호사가 언급을 하는 것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럼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수도 뭐 있겠다 싶은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어떠한 부분만큼을 해줘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재단이 될 수도 있고 운영사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재단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셰셀공화국의 개혁회의 재단 자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뭐 파이낸셜 레코드라든가 그 법인 유지를 위한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을 어 내지도 않은 내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는 것과 또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 이네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KOK라는 것 자체를 지금 어 없애버리고자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100%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KOK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미 했는 거를 돌이켜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브릿지를 통해서 KOK 토큰을 자산 이전을 하면은 메인넷의 기축 통화가 되기 때문에 그놈을 코인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KOK가 그렇게 코인으로 뭐 소위 말해서 컨버링 된 거지요. 됐는데 이게 K스타라는 걸로 또 그 수합을 시키고 KOK를 거기서는 K스테디움이라는 데서는 없애버렸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KOK 플레이의 지갑에 그, ERC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이 KOK가 전부 다 넘어갔을 때는 똑같은 짓을 안 하려면 법이 없어요. 그리고 왜 처음에 KOK 코인으로 해가지고 하던 거를 K스타로 했는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KOK는 기본적으로 없애고 싶었던 거지요. 네 가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 암호화폐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KOK고 나머지 세 개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요. 스테이킹을 제 허재백이라는 사람으로 놓고 앞에다가 어글리 허재백 그러면은 뭐 못생긴 그런 허재백이 되는 거고 핸섬 허재백 그러면은 뭐 좀 멀끔하게 생겼는 허재백 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는 바뀌지 않아요. 허재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스테이킹이라고 했을 때 이 스테이킹의 본래의 의미 자체가 누가 이거를 스테이킹을 해 놓은 거를 어느 놈이 사용을 하느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 놨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이전에 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초창기에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KOK를 보상을 받은 거를 가져오거나 또는 해지를 해서 가져오면은 KOK를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교환을 해 줬죠. 뭘로?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준 거죠. 그거 외에는 출금이 되면 안 돼요. 스테이킹이 되는 거를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하는 데에서 스테이킹 해 놓은 거를 홀딱 부르륵 뭐 흡입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KOK가 없어지는 거, 뭐 이렇게 상장 유지를 위한 거래소에 리스티드 되어 있는 상태를 그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아까 그런 뭐 13가지 그런 것들에
저촉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좀 클 수도 있겠다. 리퀴디티 부분. 그러니까 뭐 유동성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거래 대금을 보면은 예전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 수백만 불에서 거의 한 1,500 또는 거의 2천만 달러 정도까지 하루 거래량이 됐어요. 오늘 제가 봤을 때 14만 달러 정도 하루 거래량이. 그게만 이제 확인을 했는 데는 어, 그 코인마켓캡에서 확인을 해본 건데 지금 엄청나게 줄어든 거지요. 근데 실제로 또 저희가 뭐 2022년 3월, 4월, 5월 뭐 이때쯤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쿠코인은 가능하면은 쓰지 말고 뭐 게이트아이오든 바이비트든 뭐 그 다른 거래소를 좀 이용을 하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쿠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을 거고 쭉 줄어들다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신규로 뭐 그 스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그 KOK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새로운 스테이크들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그 리플을 보상이 사라진 게 가장 크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그거에 앞서 가지고 가격이 너무 추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소개 자체도 뭐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여전히 그 매수세는 신규 스테이크들이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그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는데 그 정책을 결정한 또라이들이 누군지를 뭐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쪽은 없앴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 KOK 재단에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과 메인넷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다른 쪽 여기는 없애버리고 여기는 또 살렸다. 그럼 여기 또 분명히 그거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예전에 3기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하면서 그 후원 수익은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라고 후원 수익을 남겨놓더라도 적어도 다단계라고 하는 멀티 레벨이라고 했을 때 그 멀티 레벨의 시작은 3단계부터다. 3레벨 정도까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소개한 걸 1대 1레벨, 그 다음이 2레벨이라고 했을 때 3레벨 이상이 돼야지 다단계에 우리가 쓰는 뭐그 다단계 마케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멀티 레벨 마케팅 그걸로 따졌을 때는 1, 2레벨 그러니까 1대 2대 정도까지는 남겨놨어야 된다. 그렇게 뭐 줄곧 이야기를 해 왔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 없어졌지요. 일단은 없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매수를 하는 세력은 급감을 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조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KOK를 사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여전히 이더스캔상에 보면은 코드의 수가 18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18만 5천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케어케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래는 일어나지는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은 뭐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게 이 쿠코인에서 뭐 그런 쪽으로 관리 종목으로 특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거래소가 몇 개가 되든 이건 뭐 제가 어떠한 나쁜 상황들이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는 어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또 나오는 것 같던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용어도 조금 한번 표현상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등록이라는 의미가 좀 맞지 않을까. 아까 뭐 리스트, 딜리스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리스트에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목록에 올리고 빼고 뭐 거래소에 뭐 거래할 수 있는 목록 그런 이제 암호화폐들이 엄청 많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걸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니까 뭐 결국에는 어, 등록이라는 표현이 좀 맞겠다는 생각이 뭐 드네요. 어쨌든 이 쿠코인은 어차피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고 아까 제가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봤던 자료상으로는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쿠코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1월 28일이네요. 어, 여기가 10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한 8시간 더 하나요? 그러면은 오후 6시,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는 지금 코코인에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그 자산을 내 지갑에서 출금을 해서 그 출금 주소는 당연히 뭐 게이트 IO든 아니면은 뭐 바이비트든 아직도 한 5군데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기를 뭐 권장을 드립니다. 권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던 거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예 다른 데로 이전을 못하니까 반드시 옮기셔야 되겠죠. 일단 뭐 KYC 인증을 좀 깊이 있게 그 레벨을 한껏 올려가지고 뭐 하시는 거를 뭐 권해 드리긴 하는데 당장은 일단 옮겨놔놓고 내 자산, 내 지갑에 옮긴 지갑에 넣어 놓으시고 보안을 좀 강화를 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아, 우리가 요즘 어, 처음부터 사실은 그 기본을 이렇게 다져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의 기반을 제대로 다져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심지어 뭐 저처럼 그 공지사항을 한번 보고서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고 했을 때 그런 분이 지금은 앱 자체가 열리지가 않으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저는 이게 하나의 공갈처럼 느껴진다. 앱 자체가 구동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문제가 하나 다른 어떠한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하나가 좀 잘못됐을 때 여기에 대한 공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과 같이 앱이 지금 뭐 한 4일 정도 지금 그 앱이 구동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그것들이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전에 그것도 말씀을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금융 거래를 하는 일종의 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그 앱을 닫았다. 그러면은 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개개인의 모든 권리를 박탈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앱을 하나 돌리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정도의 그 회사가 뭔 기술이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라 쌌는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옹호하고 심지어 밥차까지 뭐 그 예전에 그 업체 앞에 뭐 제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뭐 구독료라도 뭐 좀 월정액 얼마씩 좀 내자 도와주기 위해서 생지랄을 다 뜨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를 그만큼 해놨는데 먹여 살리고 그 돈 없어가지고 하는 낑낑대는 것들을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거둔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왜 돈이 없는 것처럼 저러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모르는 그런 가치 있는 그 코인들을 이전에는 뭐 마구 썼는데 제가 계속해서 뭘 말씀을 드렸어요. 스테이킹 돼 있는 거는 쓰면 안 된다. 썼으면은 쓰는 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 내역이 스테이킹의 그 기본 그 개념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거는 다 그거는 배임이다. 횡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잘 내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다 쓸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빼돌린 게 있다 손 쳐도 그거를 쉽게 돌릴 수가 없다. 왜? 그거 역시 뭐 여기서는 시세 조작에 대한 부분도 그 아까 그 13가지 중에서 시세 조작, 뭐 wash trade라고 뭐 표현을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wash라는 건 씻기다는 뭐 그런 씻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머니 란더링하고 그 자금 세탁하고도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재정 거래라고 하나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이건 마구 돌려 가지고 바꿈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은 얘들이 가지고 있어도 쓰면은 추적을 당하고 뭐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량이 있는지를 제가 같이 받아 갖고 이렇게 좀 지금 미국 쪽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거는 99년이에요. 형량이 99년이 있더라고요. 그 뭐 제가 어제 엊그제 이렇게 뭘 좀 계속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뭐 형량을 안들 뭐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 가지고 어제는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거기에 최고의 형량은 99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걔네들이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추가로 뭐 빼쓰거나 이렇게 쉽게 옛날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거를 뭐 유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그 아까 그 어떤 분이 저희 오픈 토론방에 올려놨는 것처럼 뭐 보증금 문제라고 답변을 받았더라고. 상장 폐지가 된 이유가 어, 보증금 문제로 폐지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쭉 그 보여드렸던 거기에는 보증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 예,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 영문으로 그 답변을 받았는 내용, 질문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받았는지 뭐 개인적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확인을 할 길은 없고, 그래서 일단 그 어, 쿠코인에서 이 상장 폐지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제가 좀 자료상으로 일단 확인을 조금 해봤고, 저도 CS 센터에 다이렉트로 문의를 좀 해보려고 들어가니까 챗봇 형태로만 문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실렉트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어, 질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후에 좀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래소에도 좀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그 내용상에 크립토 익스체인지스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거래소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코인마켓캡에서 봤을 때 게이트아이오와 쿠코인, 그 다음에 글로벌 후업인가 그 세 가지는 그 거래량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XD.com에서 페이스타라는 거는 어, 벌써 없어져도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거래 어떨 때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거래 대금 제로예요. 오늘 제가 봤던 게 189달러인가? 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로비라고 하는 것도 저기 들어가 가지고 엘뱅크에서 봤을 때는 어 정말 제가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엘뱅크에서 로이는 792달러, 그 다음에 케이스타는 9310달러, 그 다음에 XD.com은 케이스타만 돼 있는데 여기는 23.55 달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XT.com에서 KOK가 사라진 것도 XT.com에는 거래량이 정말 적었었어요.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도 다 뭐 ST가 이렇게 뭐 스페셜 트리트먼트라고 또 메시지가 뜰 수도 있다고 봐야죠. 어, 일단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뭐 걱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해결이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그 스테이킹 지갑을 찾자. 이게 최우선이. 아,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어, 어떤 단체에서 어, 이 커뮤니티 푸른 개수로 하고, 그 다음에 이 KOK 플레이는 US 달러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의 개념이 다르다. 이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개수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US 달러로 하느냐. 이거를 어떤 사람이 거기에 뭐 리더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몇천 달러라고 잡아 넣느냐는 거죠. 플랫폼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해지를 하고 이랬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플렉시블한 거죠. 개수가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받는 거는 플랫폼 가격으로 나눈 개수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 KOK에서는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이거는 정말 그 뭐 전 세계 8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 어떠한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로직도 아니고 그냥 산수다라고 이야기한 거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 몇 개를 넣었을 때 스테이킹이 되는 거는 산수지요. 뭐 그 몇 개 곱하기 플랫폼 가격은 얼마, US 달러. 나올 때도 얼마 현재 교환 자산 나누기 7달러 하면은 플랫폼 가격을 나누면은 몇 개. 이게 맞잖아요. 이 산수를 이해를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저는 거꾸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태가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산수도 모르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현금으로 US 달러에 해당이 되는 만큼을 받아가야 된다.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어, 개수로 주거나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결국엔 개수의 노름이에요. 뭐에서 지금 그 개수가 차이가 나느냐, 이것뿐이죠. 우리는 나누기가 나누기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플랫폼 가격.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현금처럼 보이도록 표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 놔놓고 스테이킹을 예를 들어서 얻든지, 대부분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현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킹은 뭐 커뮤니티 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 토큰이든 코인의 개수로 그냥 딱 들어간 투자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매일 그 시세는 달라져요. 거래소의 가격은.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나는 분명히 이거를 1달러에 사가지고
몇 개의 개수를 스태킹을 했는데 내가 받을 때 되니까 1달러가 아니고 0.1달러가 될 수도 있고 2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대로 1달러로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어디든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뭐가 달라지나 하면은 가격이 7달러에 있다가 0.001, 0.002 이 정도로 내려왔는 거 이거는 우리가 스태킹 해 놓은 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단지 우리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곱하기 나올 때는 나누기 해 가지고 그러고 나가는데 그 거래소의 가격이 이렇게 변동을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우리는 덜 받고자 해서 만들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금 보장이라고 뭐 어떤 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 19번 올라갈 때 평균 에버리지로 뭐 나눠 보면은 좀 차이는 있지만 26.7%인가 갭이 평균적으로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터치할 때쯤 되면은 올리는 갭의 평균치를 내보면은 한 26%그 정도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그 뭐 해지를 요 상태에서 딱 해갖고 나오면은 26% 정도, 26% 정도를 손해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들어갈 때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1달러를 1달러로 거래소에서 100개를 사 가지고 그게 매수를 할 때는 100달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테이킹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26% 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1.26달러로 곱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교환 자산으로는 어떻게 표시가 됐냐? 126달러로 표현이 되는 거죠. 왜?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1달러인데 1.26달러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거꾸로 나올 때 똑같은 상태로 1.26달러인데 내가 나올 때는 126달러가 있잖아요. 나누기 1.26을 하니까 100달러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개를 가져 나가고 하니까 100달러가 되는 거죠. 한 개가 거래소의 가격은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1달러이기 때문에 그냥 100달러를 내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플랫폼 가격이 이렇게 지금같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나눠 가지고 가지고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7만 달러를 현재 교환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만 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0.001이다. 그러면은 만에서 하나, 둘, 어, 두 개를 빼야 되나? 공을 두 개를 없애버리면 100달러가 되죠. 7만 달러가 100달러가 되는 거고 100달러면은 뭐 13만 원, 뭐 10달러면은 뭐 13,000 얼마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거를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은 돌대가리들의 문제였고요. 지금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뭐 당장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낮은 가격의 것을 가치가 남아 있는 스테이킹 되어 있던 비트이더 또는 USDT를 가지고 좀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어, 한 100만 불, 200만 불,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수세가 생겨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은 몇 개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안 남은 것 중에서 안 판 사람들 중에서 정말 뭐 10달러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1달러, 12달러, 뭐 50달러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매수를 해가지고 없애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달러짜리를 하나 사면은 그 가격은 5달러가 되는 거고 거기에 그 다음에 6달러가 또 있는데 또 6달러를 주고 쓰고 그거지도 없애버리면은 그게 6달러가 되고 또 중간에는 뭐 축축 좀 해가지고 50달러까지 가는 데에 뭐 토탈 해가지고 한 100개, 1000개가 있다. 그거 곱하기 한 개 한 개씩 그 저기 한 개 한고 가격대에 있는 것들 곱하기 얼마 그 거래소 가격 플러스 그 다음 거 또 뭐 거기 몇 개 있으면은 곱하기 그거 해가지고 또 그 더하기 하고 쭉 올라가면은 돈 얼마 안 해도 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50불 가는 건 뭐 또 일도 없지요. 이런 경우는 뭐 때문에 가장 쉬울 수 있냐? 거래소의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싸그리 없애는 데에 돈이 얼마 안 든다. 이런 거지. 이게 시세 조작이냐? 아니죠.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는 가지수가 토탈 4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아예 가치가 없는 거 우리 기축통하고 나머지 3가지는 스테이킹을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뭐 사실은 지금도 이 3가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만 팔면은 지금 시세가 아주 높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7만 불이다. 7만 불짜리 한 10개를 하면은 70만 불이 되고 100개를 하면은 700만 불이 되잖아요. 700만 불이면은 하나로 하면은 거의 한 10억 이제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100억 가지고 0.001짜리를 어 제가 요즘 이 산수도 잘 안 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모르겠는데 거래소에 한 2억 개가 있다. 곱하기 점 001 20만 불. 2억 개를 0.001이라고 하면은 20만 불, 한 2억, 한 7천만 원. 근데 이게 0.2달러다. 그러면은 40만 불. 그렇게 따지면은 100만 불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저기 다 싸그리 2억 개라는 걸 없애는데도 별로 돈도 안 들어요. 거의 저는 KOK에서 자산 이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똑똑했다.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스태킹 돼 있는 거를 뭐 제가 지금 상태에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4조 원이라는 거는 스테이킹 돼 있는 거에 비트위드 테드 정도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4조 원이 돼요. 제가 옛날에 뭐 그런 근거를 안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4조 원이면은 거기 2.5%, 2.5%는 얼마냐? 1000억. 1000억 가지고 이 사업은 이 거래소의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런 가격을 올리는데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몰라가지고 안 옮긴 분들도 계시고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으셨던 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권장을 했죠. 옮기지 마시라. 근데
개인적으로는 옮기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 스테이킹 금액이 크면은 결국에는 보상량의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재택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나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본래 취지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이 그 다단계 구조의 보상 체계를 도입을 한 거지요. 세상에 어떠한 뭐 비즈니스에서 다단계만큼 좋은 마케팅을 마케팅 전략이 다단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결국에 다단계는 사람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데 어떤 상품이든 어떤 사업이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전 세계 8성, 7성, 6성, 5성 뭐 이런 사람들 주로 한 이야기는 5레벨까지 어떻게 빨리 가라. VIP 계정을 이용을 하더라도 레벨을 올려라. 5레벨까지 가라.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게 어려우면은 3레벨이라도 가라. 3레벨까지 가는데 3개월 내를 못 가면은 밥도 처먹지 마라. 이게 그런 작자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VIP 계정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볼륨이 커지고 확장이 될 때는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 리밋을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5,000달러 이상, 5,000달러 미만만 스테이킹이 되도록 한다.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 뭐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옮기시는 마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옮기기를 저는 원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보상량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은 보상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규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여기에 뭐 100달러도 좋고 50달러도 좋고 저는 다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리밋을 아래로 리밋을 끊고 위로는 무한대로 그냥 놔뒀느냐. 이게 또라이 짓 한 거예요. 10달러도 좋고 뭐 그만큼만 가져가는 거 사람은 또 보태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는 더 좋지요. 그만큼이 움직여 가지고 쓰고 또 필요하면 또 매수를 하고 뭐 그렇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개차반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어,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100%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잣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뭐 아직도 개혁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예 뭐 해지를 해가 나가시든지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서도 안 된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어떤 쌍놈의 새끼가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거주를 하고 있는데 침범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는데 100명이 있으면 100명 끄집어내는 게 쉽지요. 등발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수십만 명이 들어앉아 있다고 하면은 끄집어내는데 지들이 진이 빠져서 못해요. 그리고 이 점유가 돼 있는 거를 소수가 이 해체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지도 말고 일단 지금은 버티기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스태킹 지갑 잡고 때까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거지만 아 가끔씩 뭐 추가로 연락도 오고 뭐 그렇긴 하는데 아 지금까지 어떤 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뭐 그리고 실제로 좀 도움이 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나 고레벨들 그다음에 뭐 스티킹 많이 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업무 전폐를 하고 여기에 뛰어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덩짐 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이고 여전히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뭐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뒤에서 욕이나 하거나 뭐 그 어떤 루머나 퍼뜨리고 뭐 그딴 짓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것들이 아느냐, 뭘 제대로 아느냐,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상위 레벨, 고레벨, 뭐 개지랄 떨지만은 그건 뭐예요? 그냥 보상 체계에서 얼만큼 많이 보상을 받아갔느냐, 한 것 없이.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 숨어버리고 다 없어졌잖아요. 지들이 뭐 어떤 그 젊은 여자는 뭐 한 달에, 하루에 한 달에 뭐 1억, 뭐 하루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번다라고 유튜브 빵빵 날리던 여자 그런 젊은 여자 뭐 결혼 같하고 뭐 사라진 여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정말 구역질 나지요. 그것들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뭐 도배를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다 보여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뭐해요? 뭐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숨어버렸잖아요. 나는 이제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됐고, 또는 본전치기라도 하고 더 이상 여기에는 뭐 미련이 없다, 뭐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가면은 그것들이 많은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꼭그 기여도라는 거를 페어라는 그러니까 공정과 공평의 개념은 반드시 구분이 되도록 그 기여도를 반드시 차별화를 해줘야 된다. 이게 살만한 세상이지. 아, 그렇게 생각을 뭐 저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더운 날씨에 뭐 이런 방송 듣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깜깜이 상태였는데 또 더 깜깜하게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앱을 또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개개인들한테는 참 뭐 보통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뭐 어, 생각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